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상 낙찰가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문의에 대한 답변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의 들어온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팔판마을 부영그린타운 3차 아파트에 관한 문의인데 일단 질문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2019 타경 4195 실거주로 생각하는데 낙찰가가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완전 초보입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에 맞게끔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설명을 하기 전, 들어가기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낙찰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 낙찰이라는 건 내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가격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이 낙찰가가 들어와도 될 법한, 들어올 것 같은 그 범위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써서 받는 것이 적당하냐는 그것은 자기가 이 집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 간절함,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거주로 이 집에 꼭 살아야 되겠다라면 그 범위의 금액보다 더 쓰시고, 나는 떨어져도 상관없다, 입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금액의 보다 적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가능성 있는 그 금액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상한가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가격으로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어떠한지, 이 아파트가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파악하기 전에, 그 전에 더 먼저는 권리 분석해 보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현재 입찰 22일 전입니다. 자, 지금 수업은 평소에 하던 그냥 분석, 아파트 낙찰가는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수업입니다. 자, 대지권 11평이고 건물 면적 18.15평, 보통 24평 아파트죠. 최저가 64%까지 유찰됐습니다. 감정가는 1억 2,800이었고 매각기일은 10월 23일 예정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성이 같은 걸로 봐서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은행이거나 또는 금융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료 사이트나 또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최저가 8,192만원. 그래도 지나가는 길이니까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뿐만 아니라 아닌 분도 이 수업을 보실 거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된 아파트 같은데, 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자, 낙찰을 받는다면 중요한 건 점유자입니다. 자, 이 점유와 관련된 사항, 이 점유자가 결국은 낙찰자와 점유권을 가지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죠. 매각 물권 명세서 봅니다. 법원에서 임차인은 누가 사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자, 임차는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장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장 가니까 폐문부재다, 문은 닫혀 있고 거주자는 연락이 없다,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웃에 물어보니까 거주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정확히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웃집에 물어보니까 사람이 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있다. 일단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이 거의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해보니까 소유자 외에는 아무도 전입이 없다. 자, 여기 보시면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분쟁일 생길 법한 이해관계자나 임차인은 보이지 않는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등기 현황 보시면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왔고, 그리고 2016년 3월 23일 날 건저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금액은 채권 최고액 1억 3,640만 원.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가압류, 임의경매 전부 다 말소될 겁니다. 없어지고, 그럼 등기에 있는 권리 중에 인수될 것은 없다. 그리고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매수인이,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등기부는 인수할 것이 없습니다. 자, 좀 전에 확인하셨죠?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이후에 달랑 2개 있는 권리도 다 소멸될 것이고, 낙찰받고 소유권을 가져오면 남아있는 권리는 없다.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등기 사항에는 없습니다. 자, 관리비. 자, 보통 제가 관리비 조사 안 하는데 이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개월 연체가 있습니다. 기본 관리비는 약 8에서 한 9만 원 정도인데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수개월 연체가 있고 사용량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수업 중에 제가 말할 수는 없어서 일단 연체가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 없고 권리 신고도 없고 전입도 없다.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해야 될 임차인은 없다는 거죠. 낙찰받으면 전부 다 명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명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하겠죠. 소유자 세대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면 무상점유자,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 소유자가 있다고 보고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합니다.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20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4평이니까. 자, 이 200에서 300만 원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짐의 양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금액이고,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금액에 든다는 건 아닙니다. 300이 좀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업체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집행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업체와 이사비를 많이 못 받게끔, 그러니까 강제 집행비를 많이 못 받게끔 또 해주는 집행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 제 경험상 이 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한 200에서 300 정도.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200만 원 정도 이하에서 협의하면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시면 되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 매물 확인해 보면,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이 두 개, 9,700만 원짜리 하나와 1억. 자, 하나는 4층이고 하나는 10층입니다.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게 305동인가 그렇습니다. 305동. 이 같은 동입니다. 같은 동 4층이 호가 1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이고 10월 초에 이사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죠. 자, 310동은 동양인데 9,700. 보시면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주목한 물건입니다. 자, 10층에도 불구하고 310동 동양인데 9,500이더라. 자, 실거래가 보면 거래 사례는 좀 있습니다. 거래 사례는 있는데 보면 제가 박스 친 곳이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거래 사례가 아닌가. 자, 9,350, 9,300, 1억, 9,500, 9,500, 1억 100, 9,700. 자, 층수와 그리고 가격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9,000에 거래도 있고 1억 정도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상태와 방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물건이 거래가 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저는 이 사이가 아닌가. 운이 좋아서 깎을 수 있다면 9,000까지도 깎아서 살 수도 있겠죠. 9,000. 자, 9,500에서 1억 정도로 봅니다. 자, 이것은 현장에서 이런 가격이 있다면 이 가격에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일단 현재 거래 사례와 호가 물건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자, 거래 가능성이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의 합의를 본 그 가격입니다. 이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면 하겠다는 건 두 사람이 합의를 본 가격,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는 가격. 자, 9,500에서 1억이죠. 자, 우리는 남양의 6층입니다. 뭐 1억짜리 아파트라면 9,800, 9,700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많이 깎는다면 9,500 정도,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인근 낙찰 사례도 비슷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근에 같은 아파트의 물건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3개만 제가 분석했습니다. 자, 팔판마을 부용 3차. 자, 3개 다 똑같습니다. 18.1평 전부 똑같습니다. 15층, 1층, 2층. 자, 남양, 동양, 동양.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모두 다 3차까지 가더라. 3차에서는 누가 받아도 받더라. 그 경쟁률이 16대1과 7대1과 19대1이더라. 여기 보시면 1층이죠. 1층이라는 단점이 반영돼서 7대1밖에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보시면 7월달, 7월 11일, 18일, 8월 9일,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자,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3개 정도가 낙찰되는데, 자, 이 시기와 이 경쟁률이 왜 중요하냐. 이 19명이 입찰에 참여해서 18명이 헛걸음했습니다. 이 18명은 법원 입찰 현장에서 누가 얼마를 써서 낙찰을 받고 와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집에 돌아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18명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조사도 했고 가격 분석도 했고 시세 조사까지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18명은 이 아파트에 입찰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투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질문 남기신 선생님처럼 실거주 목적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바로 매매 현장으로 가서 매매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18명이 전부 다 매매하러 갔으면 지금 남아있는 매물 상당수가 줄어들었어야죠. 매매 안 하고 또 입찰을 기다리거나 또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1층이라서 안 들어간 거겠죠. 자, 이 19대1 그리고 16대1 이 보십시오. 즉 경매 입찰을 통해서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실거주 목적 또는 투자자, 뭐 다른 또 제3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매로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 이만큼 대기 중입니다. 자, 여기 16대1이죠. 그러면 15명. 자, 이 중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써야 낙찰된다는 것을 이런 데이터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목격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한가 9,500을 적용해 보니까 그 전에 자 90.2%, 93.6%, 89.6% 그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낙찰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조사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니까 91.02%, 1% 달라질 때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한가를 적용하면 8,847만원. 경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는 것이 필요하죠. 이사 비용은 감해주고 경쟁은 더해주고, 자, 그렇게 했을 때 8,847만원 정도가 하한가고, 자, 상한가를 적용하면 9,302만원이 나옵니다. 8,847만원에서 9,302. 이 금액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께서 꼭 낙찰 받기를 원한다면 이 상한가 적용한 금액 부분에서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한가 부분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 500만원 차이입니다. 만약에 현장에 가서, 매매 현장에 가서, 부동산 가서 이 금액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매매를 하셔도 무난합니다. 과거 낙찰 사례 보십시오. 거래 가능 금액이 1억일 때 낙찰을 9,020만원에 받았습니다. 거래가 9,300이 가능할 때 8,700을 받았습니다. 600만원 싸게 사자고 경매를 합니다. 1,000만원 싸게 사자고 경매를 하고, 요것도 1,000만원 정도. 저 정도 금액 싸면은 입찰자는 들어오더라 라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8명. 겹칠 수 있겠죠? 15명. 그리고 6명입니다. 이 입찰 경쟁자들,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뭘 생각하고 그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측하셔야 그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죠. 낙찰가. 15명이 입찰가였으면 그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야 낙찰을 받는다. 이것이 기본이죠. 취득세는 1.1%, 중간 가격인 9,039만원. 자, 이 정도 금액을 쓴다면, 자, 이 정도 써봐야 지난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낙찰된 아파트 낙찰 사례 그냥 그 금액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이 금액 써서 낙찰 받는 걸 보고 자신은 떨어진 사람이 15명이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써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꼭 받겠다면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는 이 가격에 낙찰 받는다면 취득세는 이렇게 되고, 자,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등기비용, 이사비용, 자, 200만원. 자,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포함시키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아껴지면 9,039만원이 8,83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분 좋은 거고요. 9,000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9,200 되면 이 1, 200에도 민감한 이 가격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상 낙찰가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수업을 본 여러 명이 입찰을 참여한다면 결국은 그 500만원 안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낙찰을 꼭 받으시고 싶다면 더 써야 낙찰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이 집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함이 곧 낙찰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낙찰을 받겠죠.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